자, 한번 봅시다. 빨리 칩시다. 우리가 미적분 36페이지까지 숙제했을걸? 아마. 자, 몇 쪽부터였냐면, 우리 몇 쪽부터 숙제였어? 31쪽. 31쪽부터? 31부터 37까지? 생각보다 적네. 자, 31쪽의 질문. 자, 천천히 봐라. 31쪽의 질문. 32쪽의 질문. 질문 있으면 해라. 27번. 자, 이 봐봐. 등비 수열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지금 보면은 n제곱이 여기에 돼 있거든. 그럼 결국에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r이란 뜻이야. 그럼 우리 r의 n제곱이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r이 마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됐어.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됐어. 그럼 이거 그대로 놓으면 돼. 로그 3의 x 빼기 1 빼기 1은 마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야. 자, 첫 번째는 얘로 한번 해보자. 이 마이너스 1 넘어오면 이렇게 생겼거든. 로그 3의 x 마일 없어지면 그럼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x 자체는 즉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수 조건이지. x가 0보다 크다는 적어놓고 시작해야 돼. 그럼 뭐야? x는 0보다 큰데 로그 3의 x가 0보다 크다. 이게 뭐야? 그럼 아주 간단하지. 우리가 x에 1이 들어가면 0되거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x가 1보다 크다야. x가 0에서 1 사이가 들어가면 로그 3의 x가 음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는 x가 1보다 크다. 두 번째, 얘 보자, 얘. 얘는 뭐냐면 로그 3의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x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그럼 이제 얘하고가 나왔다고. 그럼 공통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통부분은 뭐야? x가 1보다는 큰데 9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거든. 필기해라. 천천히. 네 동생은 시험 좀 쳤다나? 말없더나? 수학 망했다. 수학을 망했다고? 이번에 외국 중 2학년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도 다 맞추는 일도 있던데 외국 중 2학년 수학을 망했다고? 세 개씩 같아. 아, 3개면 간간히 A겠네. 중간, 기말, 수행 합치면 3개 틀렸다고? 아니, 이번에 수학이 좀 어려웠어. 중학교 2학년 외국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검산을 3번 해서 다 맞춘 애들도 있고 점검 올 만점도 있고 중학교 2학년에 이게 시험이 어려워지면 진짜 극이야. 정말 잘하는 애들은 쉽게 다 맞춰버리는데 좀 잘한다는 애들은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 오늘 보니까 좀 원래 좀 잘했다고 하는 애들이 보니까 2-3개씩 틀려가더라. 근데 정말 잘하는 애들은 그 사이에서도 뭐 쉬웠다 하더라. 3개 틀렸다고? 자, 한번 넘어가자. 자, 33페이지 질문. 33페이지. 지우, 지우, 질문해. 29번. 그래, 왜 안 해? 눈치 보지 마. 어차피 태민이도 이렇게 들으면 좋아.
자, 얘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R의 개수를 구하래. 이게 요런 개념인 거야. 잘 봐봐. 크게 이렇게 생각해 나는. 요런 문제는 사실 푼다기보다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좀 잡고 가줘야 돼.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R이 엄청 큰 수야. 뭐 R이 5보다도 큰 수야. R이 5보다도 큰 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R의 n제곱과 5의 n제곱 중에 R의 n제곱이 선택을 받아야 돼. 얘가 최고차항이 될 거니까. 그럼 결국에 뭐가 되냐면 위아래 R의 n제곱과 R의 n제곱만 살아남을 거야. R의 n제곱만.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 R이 5보다 크면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되냐면 얘는 극한값이 1이 돼야 돼. 근데 극한값이 뭐가 됐다는 말은 마이너스 1이 되었다는 말은 얘가 살아남았다는 거야. 즉 절대값 R이 뭐보다 작다? 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보다 얘가 살아남겠지. 얘가 최고차항이 되니까. 그럼 같으면 안 됩니까? 같으면 안 돼. 같으면 분모가 0 돼버리거든. 그래서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R이 5보다 작다를 찾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4까지겠네. 몇 개? 9개가 되겠네. 태윤이도 이렇게 푼 거 아이가? 그래서 이게 9개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풀이보다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것은 R의 n제곱보다 5의 n제곱이 살아남았다는 거야. 둘 중에 한 개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 지금은. 절대값이 큰 쪽이 살아남게 돼 있어, 무조건. 자, 34페이지 질문. 질문해. 지금 녹화 중이라서 네가 우리 윤서를 대신해서 네가 질문을 생각하면 돼. 넌 만, 24번이요. 어? 24번. 또? 태영이는 없나? 20 몇 번? 21번. 태훈이는 없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자,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AN에서 얘를 만족시킬 때 첫 장 A1의 값을 구하래. 근데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니까 AN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나 이렇게 잡을 거야. 초항은 모르잖아. 근데 A1은 모르지. 그럼 얘는 A1 곱하기 3의 n 빼기 1제곱 꼴이 돼야 되거든. 뭐가 AN이 첫 번째 항이 A1 저렇게 적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더 넣으면 되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A1 곱하기 3의 n 빼기 1제곱 빼기 2분의 밑에는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배 즉 2A1의 3의 n 빼기 1제곱 꼴이거든. 근데 얘가 5분의 2라고 했잖아. 맞아? 너무 빠르나? 너 빠르지? 자, 근데 분모 분자 보니까 얘는 뭘로 나누면 좋겠어?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좋겠어. 왜? 얘도 3이고 얘도 3이잖아.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버리면 3의 n-1제곱을 나눌게. 3의 n-1제곱을 나누면 위에는 a1이 남고 빼기 3의 n-1제곱분의 2가 남고 밑에는 9가 남아. 3의 n 플러스 1제곱을 3의 n-1제곱을 나누면 3의 제곱이 남으니까 9가 남고 뒤에는 2a1이 남아. 얘가 5분의 2라고 했거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이 되거든. 그럼 결국 얘가 남았잖아. 네,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이 같다. 5a1은 18 더하기 4a1 이항시키면 a1이 18이라는 게 나와. 초항이 18이라는데 여기 있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미적을 너무 급하게 나갈 필요 없어. 문제집을 필요하면 한 2권씩 더 써. 지금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학교 수업을 듣고 12 한다고 문제집을 사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급하면 2-3권 더 사라고 했어. 겨울방학 동안에. 수업은 내가 개념 원리라고 했지만 뭐 RPM이라든가 센이라든가 마플 시너지라든가 이런 거 유형서를 사서 푸는 건 좋은 거야. 자, 등비수열. 자, 24번. R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저것의 값이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A고 R이 1이면 B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C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얘부터 좀 건드려야 되겠네. 얘부터 한번 건드려야 되겠어. 요 문제를 위에다가 풀게. 자리가 밑에는 없는 것 같아. 여기다 풀게. 이 문제를. 자, 요거.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자, 1하고 R의 n제곱을 비교했을 때 R의 n제곱이 훨씬 크다는 말이야. 그 말은 뭐야? 얘네들은 무시해도 된다? 얘만 살아남는데.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왜? R의 n제곱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럼 분모에 뭐를 날리고 1을 다 지워버리면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니까. 두 번째, R이 1이면 1 들어가면 어차피 1이잖아. 그럼 2분의 0꼴이니까 B가 0인 거야. B가 0. C, 절대값 R이 1보다 적으면 얘가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1분의 1이니까 C가 1인 거야. 얘를 밑에 식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B는 0이구나. C가 1이구나. 더하기 1은 0이잖아. 근데 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얘는 굳이 뭐 근과 계산한 게 이런 거 쓸 거 없이 알파가 마1이면 베타가 1인 거잖아. 맞잖아. 마이너스 x의 제곱이 1이니까 그럼 얘는 제곱해서 더하면 2가 정답이 되겠네. 요거는 겁먹지 말고 천천히 해보면 돼. 내가 볼 때 지우가 봤을 때 복잡해 보여서 겁먹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차분하게 해보면 돼. 차분하게. 오늘 집에 와서 유튜브로 요거 녹화했던 거 한번 들어보든지 아니면 평일에 와서 질문하러 와. 애들 질문하러 많이 와. 그럼 줘봐라. 쟤는 수업도 아닌데 와서 좀 계속 자습하다 질문하러 가거든. 이번에 외고 갈 친구인데 제가 요번에 외고 중학교 전교 1등 3학년. 자, 35페이지 질문. 너 있다며? 더 뒤가. 자, 35페이지 지호야. 괜찮아, 질문해.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어. 한 2개 골라봐. 야, 너무 많으면 질문을 왜 안 했어? 아이고. 조금만 더 풀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36페이지 질문. 33번, 35번. 33번하고 35번. 지호야 또 있나? 아니요. 33번 보자.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an이라고 할 때 얘의 값을 구하라. 3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근데 얘 있잖아, 발에. 요거 거듭제곱은 솔직히 쉬워. 왜냐면 우리 발에 2의 5제곱 위에 약수가 뭐가 되냐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이거든.
거듭 제곱에서 소인수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약수가 나와. 그럼 이게 다 더하는 거거든. 그럼 3의 n제곱은 약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고. 3의 n제곱까지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초항이 1이고 아니면 이렇게 돼.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인데 몇 항까지? n 플러스 1항까지야. 우리 등비 수열의 합공식 SN을 기억하는가? SN은 R 빼기 1분의 첫 번째 1 3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아닌가? 맞을걸? 이 공식이잖아. SN은 R-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넣은 거다. 어쨌든 이게 AN이니까. 그러면 리미트 우리가 구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에 저기 2 넣고 2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니까 분모 분자 3의 n제곱 날라버리면 1 2분의 3 빼기 3의 n제곱분의 1은 0이야. 이렇게. 다시 요거 좀 이쁘게 좀 적어줄까? 요 부분만 좀 이쁘게 가져올게.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분모 분자 3의 n제곱 나누면 1 위에는 2분의 3의 n제곱 나누면 3 빼기 3의 n제곱분의 1 근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하면 얘는 0 1분의 2분의 3이니까 답은 2분의 3이 되겠네. 이렇게 이해되나? 필기해라. 지워도. 너희 동생 오늘 학원 안 왔지? 수업 없어서 왔지? 오늘 너 시험 쳤잖아 동생. 시험 오늘 끝난 거 아닌가? 매우 중요해. 어? 아, 영어는 갔어? 영어를 갔다고? 네. 보통 그날 시험 치는 날에 애들 학원 안 가잖아. 우리 애들 아무도 안 하는데. 영어 가는 척 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 자, 보자. 35페이지.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문제 잘 나와. 역시 수능 기출이구나.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4의 n제곱, 이 곡선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pn. 그다음 pn 플러스 1의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저거의 값을 구하래. 그럼 결국에 얘는 이 말이잖아. pn이 x 좌표가 4n이면 해볼까? 얘는 4의 n제곱 콤마 이 위에 점이니까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루트 4n이니까 얘는 2의 n제곱으로 적으면 돼. 루트 4의 n제곱은 2의 n제곱이거든. 왜냐면 4가 2의 제곱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P1은 4의 n 플러스 1제곱 콤마 루트 n이니까 얘가 뭐냐면 4의 n 플러스 1제곱은 4 곱하기 4의 n제곱이거든. 그럼 루트 시키면 어떻게 돼? 그냥 얘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을 적으면 될 것 같아.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거든. 근데 뭘 구하려고 했냐면 ln분의 했거든. ln. 일단 ln이라는 공식부터 구하자. ln이라는 공식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거든. 루트에
얘 빼기 얘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의 n제곱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제곱에 빼기 2의 n제곱의 제곱이야. 응. 이게 ln이라고. 이게 ln이야. 근데 그럼 이게 ln이면 ln 플러스 1은 여기에 n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거든. 그럼 ln 플러스 1은 루트에 4의 n 플러스 2제곱 4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4의 n 플러스 1제곱의 제곱이야. 더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의 제곱이야. 근데 이것들의 제곱을 구하라며. 제곱하고 리미트를 치환했거든. 그러면 이제 벗겨질 거 아니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안에가 벗겨지겠지. 벗겨지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남는단 말이야.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의 n제곱의 전체 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의 전체 제곱 위에는 4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제곱의 전체 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의 전체 제곱이야. 이런 것들이 남는다. 이런 것들이. 근데 4의 n 플러스 1제곱은 4 곱하기 4의 n제곱이야. 얘가 4 곱하기 4의 n제곱이야. 거기서 4의 n제곱을 빼버리면 뭐가 돼? 3 곱하기 4의 n제곱이 남고 제곱이야. 밑에가 분모가. 요거는 좀 어디다가 옮길 데가 없나? 어디 여기 좀 수업시켜 놓고. 아니면 여기까지 일단 필기해봐, 너. 필기할 거 아니야? 필기를 한번 해봐. 여기 좀 계산하기가 귀찮아.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여기 4의 n제곱이 있으니까 2의 n제곱 따윈 버려도 되겠지, 솔직히. 이해 안 되나? 눈치가 빠르면 이제 이게 답이 뭐가 나올지 바로 눈에 보인다고. 혹시 답은 뭔지 알겠나? 그냥 눈치껏 때려 맞춰봐라. 이러면 안 돼. 내가 틀릴 수 있거든. 16 아닐까? 16 맞지? 왠지를 보여줄게. 자,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차피 이게 전개하면 너무 많잖아. 근데 우리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만 보면 되거든. 즉 뭐냐면 2의 n 플러스 2제곱이고 뭐 2의 n 플러스 1제곱이고 그 칸에 4의 n 플러스 2제곱이 제일 크지 않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얘는 앞에 비하면은 4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앞에 거가 중요하단 말이야. 앞에 거가 중요해. 맞아? 그리고 그럼 앞에 것만 가지고 따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야. 아이고.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여기는 4 곱하기 묶어내고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의 n제곱. 이것들의 전체 제곱이거든, 지금. 여기 제곱 있으니까. 4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4의 n 플러스 1제곱을 4로 묶어낸 거야, 위에를. 그러고 나면 뭐가 돼? 결국에는 얘네들은 약분이 돼버리거든. 그럼 남은 건 4의 제곱만 남아. 그래서 답이 16이었던 거야,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맞지? 태어나. 익숙해지면 여기 과정에서 여기쯤에서 벌써 끝내야 된다. 봐라. 여기서 끝내야 된다. 사실은 여기서 16이 나와줘야 된다. 이 연습을 해보면. 자, 필기 천천히 하세요. 최고창만 신경 쓰면 돼. 숫자로 주어지면 되게 쉽고 2의 n 플러스 5제곱보다 3의 n제곱이 훨씬 큰 거다. 너 감기 걸렸나? 근데 왜 이렇게 코가 빨갛노? 알러지야? 그럼 모르겠어요. 아, 이 기억났다. 그랬구나. 수요일 날 외국 중 2학년들이 왔는데 여자애들 3명이 울고 있는 거야. 이번 외국 중 2학년 첫째 날 수학은 둘째 날이었거든. 첫째 날부터 시험이 어려웠대. 과학이. 애가 울고 있는 거야. 특히 얘가 울고 있는 거야. 얘는 공부를 잘하거든. 아이고, 얘가 전 과목이 2개 틀렸는데 그 2개가 과학이래. 근데 얘가 2개 틀렸으면 나머지 애들은 반토막이라는 거야. 얘 본래 전 과목에서 한 개 정도 틀리는데. 아, 갑자기 이번 외국 중학교 2학년 시험을 왜 이렇게 어렵게 내셨지, 선생님들이? 뭐 그렇다고. 자, 보자. 자, 드디어 이제 진도 나가겠는데. 자, 급수의 수렴 발산 보자. 오늘 급수의 수렴과 발산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아, 연습 문제 좀 있구나. 등비급수를 나갈 수 있으면 등비급수를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일단 급수의 수렴 발산 보자. 이제 급수라는 개념이 우리 새로 나오는 개념인데 또 새로 나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급수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한 식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 점점점점점점을 급수라고 하는데, 즉 급수는 수열들의 합이야. 수열들의 합이야. 급수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시그마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 이게 급수인데, 선생님, 우리 수열의 합은 수원에서 한번 배웠지 않나요? 배웠지.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이 부분합이야. 급수, 여기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 즉 얘를 부분합이라고 한대. 뭐 밑줄 칠 건 없어. 왜냐면 위에 그 정리를 좀 할 거니까. 깔끔하게 얘기할게. 우리가 자 여기 갑시다. 필기 좀 하자. 수열들의 합은 내가 요거를 고등용어로 얘기를 좀 해줄게. 수열들의 합은 크게 2가지가 있어. 하나가 부분합이라는 게 있고 하나가 급수라는 게 있어.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게 내가 쉽게 설명을 할게. 그냥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수열의 합은 2가지가 있어. 부분합은 어떻게 하냐면은 SN으로 쓰고,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인 거야. 즉 N항까지의 합이야.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것은 요 부분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에서 배웠던 것은 저 부분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급수는 뭐냐? 보통 S를 쓰고요. 앞에 얘가 붙은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무슨 말이야?
무한 번째 한까지. 무한 한까지의 합이야. 근데 수열에 항이 끝이 없어. 무한이 더해지는 거야. 무한이 더해진다고. 그러니까 즉 얘는 무한이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이 더하는 거야. 무한하게 더한다. 엥? 쌤, 무한하게 더하는데 값이 정해질 수 있을까요? 수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 아주 쉬워. 일단은 요건 비교. 그러니까 문제집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결론은 얘야. 부분합은 유한계의 합이고 급수는 무한까지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설명이 정석에서 98% 가까워. 근데 그 2%는 고등과정에서 어차피 구분 못해. 어차피 구분 못해. 진짜야. 그냥 얘가 끝이야. 완전 정석은 아니지만 98% 가까워. 간단하잖아 그냥. 그래서 그럼 급수가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한다는 거에서 급수의 수렴은 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n이니까 수열의 n은 무한번째 한까지 합이거든. 급수의 부분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일정한 S에 수렴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번째 가기 전에 n번째부터 수렴하기 시작했대. 자, 무한번째까지 가기 전에 n번째부터 수렴을 했대. 무슨 말이야? 한 100번째까지 더하니까 100인데 200번째까지 더해도 100이래. 300번까지 더해도 100이래. 그러면 무한번째까지 더한 거, 즉 급수도 100일 거 아니야. 왜? 100번째부터 벌써 계속 100이라며. 더했는데. 그럼 무한번째까지도 100이겠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즉 급수의 부분합. 특정 한 가지 합까지만 구해보니까 일정한 값 S에다가 수렴해버렸대 벌써 수렴했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즉 부분합이 급수랑 같다. 얘는 뭐냐면 n번째 한까지의 합이 무한번째 한까지랑 같아졌다는 거야 벌써 무한번째랑 같아졌다는 거잖아. n번째만 해도 무한번과 같다는 거야. 왜? n번부터 수렴해버렸으니까 벌써. 그러면 이 급수 S는 그 급수가 S에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급수의 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대. 자, 1부터 n까지만 더해도 벌써 S래. 아니 쌤 이게 가능한가요? 특정한 값을 가지는 녀석이 100번째 한까지만 해봐도 무한번째 한까지 합과 같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죠? 잘 생각하면 방법은 하나다. 더해지지. 근데 얘가 지금 어차피 급수할 때는 다 등비수열 할 거거든. 봐봐. 예를 들어 봐래. 4, 2,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뭐냐면은 초항이 4고 공비가 2분의 1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있잖아. 어느 순간 정도 되면 뭐 대충 뭐 한 100만 분의 1 정도만 돼도 거의 0 아니야? 그럼 그 다음부터 반씩도 잘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더해지는 값이 거의 0 아니야 그냥? 0, 거의 0을 계속 더해봤자 0 아니야? 그래서 더군다나 계속 반씩 줄어가는데 무슨 말이야? 어느 순간 딱 끊어서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무한번째 계산한 거 하고 진배 없을 거야 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가까워지면 돼. 등비 수열인데 수열의 극한 급수 말고 수열 an 자체 리미트 an이 0으로 가까이 가면은 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온다는 거야.
뒤에는 계속 0만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딱 잘라버리면 되잖아. 어차피 여기는 의미 없어. 여기까지만 우리가 잘 더해서 급수의 합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하는 거야. 자, 급수의 발산은 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발산을 해버리면 급수도 발산해. 아니, 내가 100번까지 더하니까 100인데 200번까지 더하니까 200이야. 뭐야. 300번까지 더하니까 400이야. 야, 이러면 무한번째까지 더하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발산이잖아. 값이 정해져 있지 않지? 계속 늘어나잖아, 값이. 즉, 너희 알지만 발산은 수렴하지 않음이지. 발산의 수학적 개념은 수렴하지 않음이야. 즉, 수렴하지 않는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무조건 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배고파. 자, 첫 번째, 얘의 수렴과 발산을 한번 조사해 보래. 얘의 수렴과 발산을 한번 조사해 보래.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수원에서 배웠나? 부분합, 부분분수, 부분합이 부분분수를 좀 쓰면 될 것 같아. 요런 거 나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얘를 써야지.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1부터 무한번째까지 차근차근 더할 거지. 근데 우리가 부분분수로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n 플러스 1 빼기 n분의 1에 괄호치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부분분수. 우리 여기서 배우는 거잖아.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못 외우면 안 되지. 시험 못 친다. 어쨌든 간에 얘를 정리하면 n 없어지고 앞에가 1이니까. 그럼 결국 얘만 남는다. 여기다 1을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자, 시그마니까 더하기지. 자, 2를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식에다가 3을 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무한번째 n까지. 그러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까지 남는데, 부분분수 뭐야? 이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없어지고,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없어지고, 그럼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없어지는 거지. 그럼 결국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데, 급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이 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급수는 1의 수렴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수렴의 개념이야. 이게 수렴의 개념이야. 계속 더 해보니까 결과는 뒤에 공다리 하나만 남더라. 자, 항이 교대로 바뀌는 급수인데 요거 생각보다 어렵다. 뭐냐면 발에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대.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렇게. 근데 이 급수는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1 남거든. 근데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0이 돼버리거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지금 홀수 번째까지를 더했다는 뜻이거든. 얘는 짝수 번째까지 더했다는 뜻이야. 근데 서로가 다르잖아. 맞잖아. 얘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무조건 1이고, 몇 개든 간에 5개를 더하든 7개를 더하든 뭐 101개를 더하든 무조건 1이야. 1 마일 1 마일. 근데 102개, 뭐 104개 이렇게 짝수까지 더하면 0이야. 그럼 얘는 무한번째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잖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급수가 진동하고 있는 거야. 1하고 0 사이에서
즉 뭐냐면 홀수 번째까지 합의 극한값과 짝수 번째까지 합의 극한값이 서로 다르면 급수는 발산하고 합은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 위에 거는 발산하는 급수였던 거야. 위에 급수는 무한 번째까지 합은 발산하고 썼던 거야. 그러면 얘가 수렴을 날리면 어떻게 해야 돼? 홀수 번째까지 더한 것과 짝수 번째까지 더한 것이 일정해야 돼. 그러면 수렴을 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짝수 번째가 0이라는 거야. 결국 A의 2n이 0이어야 되잖아. 왜? S2n-1에다가 2n 번째 항을 더한 게 S2n이거든. 근데 더했는데 더하기 전과 같았다? 그럼 더한 게 0이라는 거잖아. 내가 계속 얘기하지. 수열이 끝에 가서 무한 번째 항에서 0에 가야 된다니까. 결국에 나중에 더하는 게 계속 0이어야지 홀수 번째와 그 바로 뒤에 있는 짝수 번째가 같아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 별표 들어갑니다. 사실은 뭐 너희가 시험 치기 전까지는 이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건데 지금은 당장이 중요하니까.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근데 급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달라. 급수는 더한 거의 극한이고 수열은 그냥 그 항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무한번째 항을 수열의 극한,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급수의 극한이라고 불러. 뭐 말인지 알지? 얘들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무한번째 항을 수열의 극한이라고 불러. 굳이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무한대로 할 때 AN이라고. 그다음 무한번째 항까지의 합의 극한을 뭐라 부르고 급수의 극한이라 부르고 적는다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어.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적을 수 있어. 구분해야 된다. 수열의 극한과 급수의 극한은 다른 개념이야. 수열의 극한과 급수의 극한은 다른 개념이야. 필기 아닌 사람 내려 밑에 한번 보자. 자, 급수의 극한이 수렴을 한다는 말은 뭐가? 수열의 극한이 0이라는 뜻이야. 수열의 무한번째 항이 0이라는 뜻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어느 선에서 뒤에 부분이 0이 계속 더해져야지 수열의 합이 일정하다고. 딱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 0만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번째 수열의 무한번째 항은 0이어야 돼. 근데 0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야?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또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 별표 치고 예를 들어줄게. 별표 치고 예를 들어주면 발레. 자, 발레는 AN이 이렇게 생긴 거야. AN이 이렇게 생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얘가 있어. 얘는 있잖아. 수열의 극한은 얼마냐면 봐봐래. 수열의 극한은
얘를 해보잖아. 얘를 딱 해보면 저기 유리화를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일이야. 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1은 0이거든. 지금 무슨 말이야? 어떤 수열이 극한값이 0이야. 그러니까 무한번째까지 가면 0이라고. 그럼 얘는 급수의 합도 수렴하는지 보자 이 말이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랄 k가 1부터 n까지 루트에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를 얘기하는 거거든. 결론은. 그럼 얘는 뭔데? 1부터 넣어보면 되잖아. 1을 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2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어디까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까지야. 이렇게. 근데 이제 없어지는 게 뭐냐면 앞에 양수 뒤에 음수가 없어져. 루트 2 빼기 루트 2. 앞에 양수 뒤에 음수가 없어져. 앞에 양수 뒤에 음수가 없어져. 앞에 양수 뒤에 음수가 없어져. 그리고 뭐가 남냐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1이 남잖아.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다며. 그럼 얘는 뭔데? 얘는 무한대 발산이겠네. 즉 급수의 합이 수렴하지 않았어. 무한대 발산해버렸어. 요 위에 있는 저 식 있잖아. 발레. 저 발레는 외워두는 게 좀 좋아. 뭐냐면 저거는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워낙에 유명한 발레식이야. 수열의 극한은 0으로 가지만 급수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식이야.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그래서 그 밑에도 보자.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야. 근데 밑에 보면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해. 아니 그러니까 극한이 0이라고 꼭 급수가 수렴하진 않거든. 근데 극한이 0이 아니면 죽어도 급수는 수렴할 수 없어. 왜? 뒤에 남아있는 게 더 있다는 말이잖아. 0이 아닌 뭔가 계속 더해진다. 유의미한 뭔가가 더해지는데 어떻게 합이 스톱할 수 있겠어? 계속 증가하고 증가 또는 계속 감소하게 될 건데. 그런 걸 알아줘야 된다. 여기 요 밑에 것도 요것도 좀 해놓으면 돼. 극한이 0이라는 말과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피로 충분 조건이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인데 극한이 0이면 급수 요건 애매해. 극한이 0이라고 급수가 0은 아닌데 일단은 그냥 위에 걸 외워. 위에 걸 별표 2개 해놓은 거.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극한이 0이었다는 말이고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죽어도 수렴할 수 없다. 극한이 0이지만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외우라 그냥. 발레를 넘어갑시다. 자, 급수의 성질. 근데 이 눈치챘겠지만 이 급수가 결국에는 이제 합이기 때문에 시그마란 말이야. 그럼 우리 수1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 시그마랑 똑같아. 어떻게 보면 성질들이.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부터 급수에서의 성질과 알 수 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이것도 같다. 자, 두 개의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가 bn이 st의 수렴을 해버렸대. 그 무한번째 한 가지 합이 s랑 t의 수렴을 했대. 첫 번째, 안에 있는 상수는 시그마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수열끼리 더해서 시그마를 취하나 각각의 시그마를 취한 것을 더하나 같다. 빼도 같다. 뭐는 안 된다? 곱과 나눗셈은 안 된다 했지. 안 된다. 우리 알잖아. 곱하고 나누어서 그 전과 같은 건 안 되는 게 세 가지 있다고. 시그마, 미분, 적분. 내가 이거 아마 2학년 때 얘기했을 거야. 시그마하고 미분, 적분은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된다. 그 전 거랑 뒤에 거랑 병합시킬 수 없다 이 말이야. 급수의 성질은 수렴하는 급수였으면, 그러니까 발산하는 급수끼리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여기 별표 하나. AN과 BN이 발산하면 더해서 급수, 각각 급수의 덧셈 다르다 서로. 완전 다르다. 수렴할 때만 저런 성질을 쓸 수 있다. 이건 뭐야? 수열과 급수의 수렴 발산의 판별. 수열이 수렴하는지를 알려면 극한을 존재해 보면 된대. 마지막 번째 거.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알려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면 된대. 안 중요하네. 넘어간다. 동그라미처럼 넘어가자. 이건 크게 안 중요하네. 문제들을 볼 건데 몇 개를 좀 풀어줄게. 잠시만. 오늘 이까지 하긴 할 거거든. 그건 충분하다. 자, 연습 문제들은 좀 풀어줄게. 봐봐라. 자,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일반항부터 구해야 돼. 리미트, 아이고, 왜 이렇게 굵으냐? 좀 가늘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는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아, 근데, 책에 나온 대로 해줄까? 책에 나온 대로 해줄게. 책에 나온 대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똑같은 말인데.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데? 3n 빼기 1, 3n 더하기 2분의 1이 일반항이야. 1, 2, 3, 4 넣어보면 알잖아. 그럼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분분수. 여기서 얘 빼면 3분의 1. 그냥 괄호 치고 안쪽에 넣으면 되지. 이렇게 3n 빼기 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자, 3분의 1은 앞으로 빼버리고 3분의 1은 앞으로 빼버리고 자, 안쪽에다 뭐 1부터 넣어보면 되지. 그러면 2분의 1 빼기 1 넣으면 5분의 1. 자, 더하기 2 넣으면 5분의 1 빼기 8분의 1. 3 넣으면 8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런 식으로. n번째 3n 빼기 1분의 3n 빼기 1분의 1 빼기 3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빼기 5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겠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없어지겠네. 여기까지. 그럼 남은 게 3분의 1에다가 안에 2분의 1 남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인데 어차피 n이 무한되면 얘가 0으로 간다. 남은 답은 뭐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야지. 분수 이용한 거다. 나중에 필기는 유튜브 보고 필기 왜 안 하는데? 자 밑에 보자. 자 얘 합을 구하래. 얘도 똑같이. 근데 이제 로그의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이니까 얘도 똑같아. 빨리 해버릴게. 내가 보면 내가 제일 바빠. 수업 시간에. 시그마 n이 2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얘는 생긴 게 로그 n제곱 빼기 1 빼기 로그 n제곱인가? 이렇게 이렇게인가? 근데 얘는 없어지지 않잖아. 안 없어지는데 맞지?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 봐봐라. 얘를 이렇게 바꿀게. 안에를. 왜냐면 안 없어지니까. 이렇게 안 없어지잖아. n제곱 빼기 1하고 n제곱이 n이 바뀐다고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할게. 갑자기 얘는 또 뭐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n분의 n 빼기 1 곱하기 n분의 n 더하기 1로 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니까 그냥 넣을게. 쭉 한번 적어볼까? 1 들어가면 로그에 근데 얘도 그럼 이거 어차피 그 안에 곱은 덧셈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얘를 로그 n 빼기 1 더하기 로그 n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부터 한번 넣어보자. 1 넣으면 로그 0이야. 2부터 넣어야 되는 거야 맞지? 2부터 했으니까 2부터 넣으면 로그 2분의 1 더하기 로그 2분의 3이거든. 자 더하기 3을 넣으면 로그 3분의 2 더하기 로그 3분의 4야. 자 4를 넣으면 로그 4분의 3 더하기 로그 4분의 5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점점점 와서 n번째니까 로그 n분의 n 빼기 1 더하기 로그 n분의 n 플러스 1이 남아. 잘 보면 있잖아. 얘랑 얘가 또 봐봐. 얘랑 얘가 0이야. 로그 진수가 역수란 말은 로그 값은 음수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없어지는 거야. 0으로. 여기 두 개도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뭔가도 있겠지. 없어지겠지. 여기까지 없어지는 거야. 앞에랑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결국에 남는 게 뭐냐? 로그 2분의 1하고 더하기 로그 n분의 n 플러스 1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1이거든. 1.
근데 로그 1은 또 0이잖아. 그럼 결국에 뭐만 남아? 로그 2분의 1만 남아. 답은 로그 2분의 1이야. 다 볼까? 로그 2분의 1하고 이건 똑같은 거 알지? 로그 2분의 1은 굳이 바꾼다면 로그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근데 밑에가, 밑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는다고?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적어도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적든 저렇게 적든 답은 답이 잖아. 로그 많이 잊어먹었지, 수원. 도안이 수업하는데, 수2. 도안이가 다 잊어먹었다. 앞에 수원을 다 잊어먹었다. 거기고 도안이. 수원을 잊어먹었어. 수2는 좀 아는데. 1년 전에 배운 수원을 어떻게 기억해요? 1년 말은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똑바로 해라. 9개월 전에 배운 수원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요거 애들 있잖아. 야, 요거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다. 내가 예상해볼까? 요거 태윤이 너 지문한다. 지금 제대로 안 들으면 쌤 이거 똑같은데 왜 얘는 얘고 얘 똑같은 게 아니야. 잘 봐. 얘는 봐봐. 쟤는 홀수 번째 항에서 끝나는지 짝수 번째 항에서 끝날지 모르지. 얘는 이렇게 지워지거든. 얘는 이렇게 맞지? 지워지잖아. 이렇게 지워진데 잘 보면 숫자들이 절대값이 좀 커지고 있어. 1에 가까워지고 있거든. 맞아? 1에 가까워져. 근데 얘가 홀수 번째까지 더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까지 이게 홀수 번째잖아. 여기까지 더하면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나중에 뭐가 되는데 2분의 3이 되거든. 즉 얘는 2분의 1하고 2분의 3에서 진동하고 있는 거야. 홀수 번째까지만 딱 더하면 2분의 1만 남아. 근데 짝수 번째까지 가면 뒤에 수열의 극한이 1에 가까워지거든. 1하고 마이너스 1 그 사이에 있어. 근데 짝수 번째까지 하면 뭐가 돼? 여기 남는 게 1인 거야. 그래서 얘랑 더해서 뭐가 돼? 2분의 3이 되는 거야. 즉 얘는 진동인 거야. 얘는 발산이야. 근데 얘는 달라. 앞에 숫자는 똑같이 생겼는데 괄호가 한 개의 항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는 마지막이 딱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2니까 n 더하기 1분의 n 빼기 이해가지 못해서는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이거든. 얘가 사실은. 근데 얘는 존재하는 거야. 뭐가? 끝은 얘야 무조건. 짝수 번째까지야. 그래서 요렇게 없애잖아. 그럼 여기까지 없어지는 거야. 남는 게 뭐야? 2분의 1하고 빼기 1이 남아. 다시. 그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을 해버리는 거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달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달라. 앞에 내 설명 정했다.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서 발산한다, 이거. 이거 2분의 1이 아니라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발산한다. 여기까지 하면 0이고, 여기까지 하면 2분의 1이고, 맞지? 발이? 아까 비슷하게 설명했는데, 요렇게 짝수, 요 홀수까지 하면 2분의 1이고, 짝수까지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짝수 번째가 극한이 마이너스 1이거든. 어쨌든 간에. 쟤는 앞에는 홀수 짝수 어디서 끝날지 모르고 뒤에는 반드시 뭐야 짝수 번째에서 끝나니까 얘는 수렴을 하는 거지. 급수가 어디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 차이는 분명히 나는 거야.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몇 개까지만 하는지. 이해했나? 너 장모지? 10개월, 11개월, 12개월, 11개월만 고생해라. 너 대학 가면 잠시 그치 할 수 있다.
대학에서 그때 몇 시간? 32시간 연속 전독도 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너무 못 먹어서 약간 영양실조기가 있는 상태로 대학 생활했거든. 맘 먹고 자버리니까 겨울에. 근데 그때 만약에 누가 깨우거나 오줌이 매렵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그러면서 죽었을 거야. 너무 배고팠거든. 자, 넘어갑니다. 4번.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너희가 해봐. 4번, 5번을 한번 해봐.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우리 넘어서서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시험 많으니까 등비급수로 가자. 사실 이 등비급수가 시험에 잘 나와. 정확히 얘기하면 등비급수보다 뒤에는 등비급수의 활용이 좀 더 잘 나오긴 하는데, 등비급수는 간단해.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서 얻은 급수를 등비급수라고 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야, 한마디로. 한마디로 얘는 뭐냐면 등비수열의 무한번째 한 가지 합이야. 무한번째 한 가지 합을 얘기해. 한 가지 합이야. 걔를 우리가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등차급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 이렇게 쭉 더하는 거야.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라고 한다. 그럼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인데, 근데 급수 자체의 수렴이 무한번째 항이 0이라고 했거든. 즉 등비수열의 무한번째 항이 0이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0의 수렴을 해야 되는 거야. 뭐가? AN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얘가 0의 수렴을 해야 되는 거야. n번째 항이잖아. AN. 얘가 0의 수렴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럼 수열의 극한이 0의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비가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돼. 우리 앞에 등비수열의 극한이 있었거든. 수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즉 뭐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우리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야. 근데 얘는 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1보다 작다가 돼야 돼. 그 차이가 있어. 여기 밑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이 밑에 나오나? 여기 있네. 에? 없네? 여기 있네. 여기쯤 있다. 수열과 급수의 수렴 조건의 차이는 수열은 얘고 급수는 얘다. 그 뒷정이 있지. 뒷정이. 요거 외워야 된다. 헷갈리면 안 된다. 저기 지우야 별표를 좀 쳐줘. 어딘지는 알고. 자, 그럼 앞에 다시 왔어. 그 합은 1 빼기 R분의 A래. 요거 외워야 되겠지. 근데 왠지는 또 증명을 해줘야 되지. 원래 SN 공식이 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 빼기 R분의 초항에 1 빼기 R의 n제곱이잖아. 근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맞아? 그래서 남은 게 뭐야? 1 빼기 R분의 A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됐지? 1 빼기 R분의, 그러니까 1 빼기 공비 분의 초항. 외워라. 제발 외워라. 그리고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발산한다. 얘는 무시해도 된다. 넘어갑시다. 자, 등비급수의 얘의 수렴 조건. 얘.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근데 등비수열이 이렇게 생기면 초항이 0일 수도 있잖아.
얘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공비가 이렇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즉 문제가 나와버리면 뭐야? 초항이 0일 때도 답이라고 쓰고 초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지호를 보니 집중력이 딱 1시간 10분이다. 1시간 10분을 넘었으면 얘가 이제 고주망태가 된다. 꼭 술 한잔하는 아저씨같이 된다. 자, 빨리 해버리자. 세 문제인데 첫 번째 여기 2번 풀어줄게. 2번 풀어줄게. 2번? 2번 해야 되나? 2번 해야 되겠구나. 2번이 좀 어려운데 봐봐라. 얘가 n제곱이 있는 건 다 신경 써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이걸 풀 수 있는 건데. 응? 뭐야? 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해주면 만나서 이렇게 돼. 3분의 2의 전체 n제곱. n을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1이 붙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요 마이를 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순간 이제 지옥을 맛본다. 왜? 얘는 n제곱이 없잖아. n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요거 풀자고. 그럼 앞에 거는 초항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공비도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1 빼기 r분의 1 빼기 r분의 초항도 요 r과 같잖아. 요렇게 마이너스 쟤는 1 빼기 r분의 초항도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 계산하면 3분의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하면 3, 3 약분하고 마이너스 5분의 2가 남고 3, 3 플러스 되고 4분의 1이 남아. 그럼 계산은 너희가 알았어. 이렇게. 한번 해봐. 주의해야 된다. 저런 것들 하나하나 실수해버리면 문제 날라가는 거야. 저거 실수하면 문제 날라가는 거야. 토요일이구나. 네, 과학이네. 집에 가서 과학 공부하고 자야 돼. 끔찍하고. 자, 넘어갑니다. 합이 주어진 등비수. 얘도 2번만 하자. 첫 장이 2인 등비 수열에서 와이 너무 쉬운데? 여기서 나만 쉬울 수도 있다. 자, 첫 장이 2인 등비 수열 AN은 이렇게 생겼거든. AN은 2 곱하기 R의 N 빼기 1제곱. 근데 뭐야? 등비 급수가 4라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등비 급수 S는 어떻게 구하는가?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1 빼기 R분의 1 빼기 R분의 초항 2거든. 근데 얘가 4라고 했으니까 R이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 근데 뭘 구하래? 얘를 구하래. 그럼 AN 자체가 뭐가 되는데? AN은 2 곱하기 2분의 1의 N 빼기 1제곱이거든.
그러면 an의 제곱은 뭘 뜻하는데 4 곱하기 4분의 1의 n 빼기 1제곱으로 적을 수 있는 거야. an의 제곱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4고 공비가 4분의 1로 바뀌는 거지. 근데 그거에 뭘 구하라? 급수를 구하래. 1 빼기 r분의 1 빼기 r분의 초항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분의 3분의 4니까 1로 생각하고 3분의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말이 너무 빨랐으면 유튜브 집중을 풀로 해야 된다. 너 잘 따라오고 있나? 잘 따라오고 있어. 집중을 팍 하고 있어야 된다. 수렴하기 위한 조건. 자, 얘 보자고. 근데 얘가 수렴을 하고 싶대, 급수가. 근데 얘는 an이 뭔데? 초항이 x고 공비가 L-x인 거야. 그럼 얘가 수렴을 하기 위한 조건, 초항이 0일 수도 있지. 즉 x가 0이거나 0 또는 뭐가 1 빼기 x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돼. 그럼 다시 좀 이쁘게 적어줄까? x가 0 또는 양변에 1을 그러니까 세 변에 1을 빼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0 이렇게 되겠네. 배고파. 얘가 답이 되겠네. 2번 맞나? 왜 0이 x가 0도 있고 여도 있으니까 얘랑 얘가 퉁쳐서 어떻게? 요렇게 바뀌면 되지. 그럼 요것만 살면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는 55페이지까지. 좀 빡세네. 지우 주말에 집에 있으면 공부 잘 안 되잖아. 학원 와서 공부해. 나한테도 물어보고 쌤들한테 물어보고 맛있는 것도 좀 얻어먹고 아까처럼 피자 같은 거. 요즘 애들 12.12 기간이라 가지고 쌤이 기분 좋으면 맛있는 거 사주고 한다. 물론 이제 우연찮게 네가 왔는데 안 사줄 수는 있다 또. 자, 정리하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금이다. 자,